다나베 세이코가 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이렇지만 이 안에는 이제 9개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입니다. 같은 이름의 영화 때문에 이제 잘 알려진 책이고요. 근데 영화 제목은 조금 달라요. 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 제목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책 제목은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입니다. 이 영화 이전에도 사실 다나베 세이코는 유명한 작가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일본 작가 중에 제가 아는 작가는 별로 없어요. 네, 1928년에 태어난 이제 다나베 세이코는 많은 작품을 썼고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문학상도 탔습니다. 후배 작가로부터 이제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의 수상 경력이 화려해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유명한 작가라고 해서 또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는 영화 때문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란 영화 때문에 원작은 어떨까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영화를 보고 원작을 찾아보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영화를 보고 원작을 제대로 읽어본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영화고요. 많은 사람들은 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봤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사실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 영화에 원작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좀 대단한 영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 꽤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영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로서 예술적 가치가 어떤지, 카메라가 어떤지, 구성이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장센이 어떤지. 저는 이제 주로 중심 생각을 보는데, 그 생각이 매우 독특하고, 멋있었어요. 매력적이었고, 그 생각이 할 수만 있으면,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약 조제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조제를 따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감독의 생각이 아니라 다나베 세이코의 이제 생각에 많이 기대고 있는 영화죠. 다나베 세이코도 조제를 혼자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소설이 나오는데 또 다른 소설이 나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 쓴 한 달 후 1년 후라는 이제 소설이 나와요. 그 책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강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또 받았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은 20대 중반의 조제라는 아가씨의 이야기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조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 소설에서는 영화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치네오라는 이제 2살 연하의 대학생을 알게 되고 치네오는 이제 조제와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지는 것인지 연민인 것인지 좀 헷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어쨌든 좋아하고 영화에서는 이제 연민 쪽에도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긴 하는데 소설에서는 그렇게 연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와 살던 조제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자 혼자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치네오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오고 이제 조제가 치네오를 붙잡죠. 갑작스러운 이제 충동으로 인해서 이제 조제와 입을 맞추고 함께 잡니다. 치네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치네오와 조제가 함께 살아요. 이제 둘이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둘이 서로 이제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둘이 같이 살면서 이제 호랑이도 보러 가고 수족관도 가서 이제 물고기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호랑이와 물고기들이 들어간 거죠. 이제 소설을 보고 전 다소 의외였는데 이유는 이제 영화와는 달리 이제 해피 엔딩이라는 점이 좀 의외였습니다. 둘이 그냥 같이 살아요. 적어도 소설 속에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굳건해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사랑에 대한 맹세, 약속 이런 건 없어요. 변치 않을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소설 속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 사람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주변의 반대는 뻔한 거죠, 사실은.
친해오는 그 후로도 조제와 같이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지만 호적 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피로연도 하지 않았고 친해오의 가족 친지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종이 상자 속에 담긴 할머니의 유골도 여전히 그대로다. 조제는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 간을 잘 맞춘 음식을 친해오에게 먹이고 천천히 세탁을 해서 친해오에게 늘 깨끗한 옷을 입힌다. 아껴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 여행도 떠난다. 저는 사실 소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영화의 감동이 깨질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을 느낀 거죠. 소설을 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소설을 보고 그 감동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조제는 덤덤하게 이별을 하고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 캐릭터의 멋짐, 영화에서 그 조제 캐릭터의 멋짐에 감동을 받아서 책도 읽은 것이었는데, 소설에서 이제 조제와 친해오는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와 소설에서 조제는 완전히 다른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 속 조제에게 매력을 느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소설 속 조제도 이제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제는 이제 동물원과 수족관을 좋아하죠. 친해오와 조제가 바닷가에 있는 수족관에 놀러 갔을 때 조제는 이제 깊은 행복감에 잠깁니다. 이건 소설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는 수족관이 닫혀서 못 들어가죠. 근데 소설에서는 수족관은 잘 가요. 네. 너무 행복해서 죽을 때까지 수족관 안을 돌아다닐 것처럼 이제 계속 머뭅니다. 조제가. 결국 이제 친호에게 핀잔을 듣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조제는 여전히 이제 수족관의 환상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깊은 밤에 조제는 눈을 뜨고 커튼을 열어 젖혔다. 달빛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왔고 마치 해저 동굴의 수족관 같았다. 조제도 친해오도 물고기가 되었다.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죽은 거야. 영화 속 조제의 대사와는 정반대입니다. 영화 속 조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지. 우린 또다시 고독해지고 모든 게 다 그래. 영화 속 조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은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고독해지고 세상의 이치가 이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조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은 거야 라고 이제 말하죠. 사람은 극도의 행복감을 느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극도의 행복감의 상태에 머물고 싶은 욕망이죠. 극도의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달았으면 그 다음 순간 이제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그것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극도의 행복감에서 멈추려면 거기서 죽으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제의 말은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행복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주문을 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죽은 거야 라고. 물고기 같은 친해오와 조제의 모습에 조제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친해오가 언제 조제 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곁에 있는 한 행복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제는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늘 죽음과 같은 말로 여긴다. 완전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다. 우리는 물고기야. 죽어버린 거야. 우리는 물고기야. 죽어버린 거야. 이 말은 조제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고 싶단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행복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싶은 거죠. 조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행복을 느끼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친해와 계속 같이 살 수 있을지, 친해의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긴 그게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조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제 친해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제는 이미 친해와 함께 행복하게 죽어버린 거죠. 네.
소설 속에서.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은 다나베 세이코의 이제 단편 소설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은 9개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편 소설인데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입니다. 다른 소설도 느낌이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다나베 세이코의 소설은 마치 스냅 사진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행지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하죠? 여행지에 가서 뭐 불쾌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으면은 행복한 모습만 이제 담게 됩니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찡그린 표정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여행에는 즐거움이 순간순간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사진 찍는 순간에 우리는 뭘 표현하냐면 그 즐거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면 항상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담는 것이 바로 이 스냅 사진인데 다나베 세이코의 소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에 충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 보면 그래서 불륜도 많아요. 불륜이 많은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 앞뒤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 순간을 즐깁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에만 충실해요. 그래서 아마 이 다나베 세이코의 소설을 읽을 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은 그래도 이 소설 안에서 이 단편 소설집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주인공들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제는 가장 건전하고 참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어요. 다나베 세이코의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이었습니다.